미세먼지가 가장 극심한 봄이죠. 미세먼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공기는 24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한탄만 하기보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스킨케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 집에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3일 주기 루틴입니다. 피부 주기에 맞춰서 피부 관리를 해보려고 시작을 해봤는데 피부 탄력과 유수분 균형을 맞춰서 건강한 피부로 가꾸기에는 피부 턴오버 주기와 장벽 케어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봄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법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미세먼지는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공 막힘과 트러블 유발.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피부 모공 속까지 침투할 정도로 입자가 아주 작습니다. 미세먼지는 모공 속으로 들어가서 피지와 엉켜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곤 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염이나 피부 민감도 증가. 적당히 붙었다가 세안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초미세먼지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서 알러지나 접촉성 피부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민감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피부 노화 가속화입니다.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콜라겐을 분해하고 탄력을 떨어뜨리고 색소 침착을 일으키면서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분 손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상하게 봄철이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갑자기 높아진 자외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이런 다양한 피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미세먼지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산화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모공 속까지 침투할 수 있어서 모공 속에 침투한 미세먼지를 제거해주고 자극받고 민감해진 피부를 케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할 일은 클렌징입니다. 3일 주기 피부 턴오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효소 파우더입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딥클렌징이 꼭 필요하지만 미세먼지를 제거하려고 매일매일 딥클렌징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3일 주기에 맞춰서 3일에 한 번 딥클렌징을 해보세요. 딥클렌징은 데일리 클렌징 방법에 딱 하나만 더하면 되는데요. 바로 효소 클렌저. 자극 없이 불필요한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말끔하게 세정해줘서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하는 클렌징은 1차와 2차 클렌징으로 끝내시고 3일에 한 번 효소 파우더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1차, 2차 클렌징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민감해진 피부니까 미세먼지를 제거하려고 너무 과한 클렌징으로 모공 속을 씻어내기보다 피부 장벽은 보호해주고 민감한 피부를 달래줄 수 있는 클렌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일, 밤, 밀크 타입 클렌저로 모공 안쪽까지 침투했을지 모를 미세먼지와 엉킨 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주세요. 그리고 2차 클렌징으로는 약산성이나 약알칼리성 폼 클렌저로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세안을 마무리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물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지와 보호막을 모두 녹여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수축시켜서 모공 안쪽에 있는 미세먼지나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극 없는 미지근한 물, 온도로 치면 32도에서 35도 정도인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세요. 저는 보통 1차 클렌저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지만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차 클렌저는 약산성이나 약알칼리성 클렌저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클렌저가 더 좋다는 건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성이나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라면 약산성 클렌징 폼, 지성 피부나 피부 각질층이 두꺼운 피부라면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폼 세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품을 충분히 낸 뒤에 거품이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손에는 힘을 거의 빼고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1, 2차 클렌징을 마무리했다면 3일에 한 번 더 해줄 3차 클렌저로는
효소 클렌저를 사용해주세요. 물 묻은 손에 파우더를 살짝 덜어서 거품을 충분히 내준 뒤에 피부를 부드럽게, 특히 모공이 큰 부분인 T존 위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턱 부위도 신경 써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트러블의 원천인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의 흡착을 방지해줘서 트러블 방지 효과가 큽니다. 제가 요즘 즐겨 쓰는 클렌저 제품들 말씀드릴게요. 저는 1차 클렌징은 메이크프렘 이즈앤트리 클렌징 밀크, 그리고 마녀공장의 클렌징 오일, 바닐라코 오리지널 클렌징 밤을 쓰고 있고요. 2차 클렌저는 한율 쑥떡팩 폼, 이니스프리 그린티 클렌징 폼, 에스트라 버블 클렌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 파우더는 파파레서피, 니들리, 셀퓨전C 등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클렌징을 마무리했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바로 항산화 스킨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키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는 항산화, 장벽 복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항산화 화장품의 대표적 성분으로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성분을 함께 바르면 항산화 효과가 함께 작용해서 콜라겐을 보존하고 생성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비타민 C 앰플을 고를 때 이거저거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전성분표에서 비타민 C를 대표하는 성분들이 있는지 보고 비타민 E를 대표하는 토코페롤이 들어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보통 비타민 C 화장품은 상세 정보를 보면 이 비타민 C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적혀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의 비타민C 화장품은 침투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비타민 E, 토코페롤도 함께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 화장품이나 항산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지난 영상들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항산화 케어를 위해서 비타민C를 챙겼다면 장벽 케어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미세먼지로 피부가 민감해지면 피부 장벽이 얇아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세라마이드,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등이 함유된 크림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크림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자외선 차단제죠. 요즘은 미세먼지도 차단해주는 안티폴루션 기능이 들어있는 선크림도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잘 맞는 선크림으로 꼭 마무리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항산화 세럼과 장벽 크림 바르기 전에 꼭 챙겨 바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부스터 에센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설화수 윤조 에센스,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있죠. 첫 단계 부스터 에센스를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 피부 결이나 이 속건조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나서 뭘 발라도 푸석하게 느껴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꼭 챙겨서 바르고 있습니다. 다음 스킨케어 효과가 끌어올려지는 느낌이고 특히 부스터 에센스는 질감이 워터 베이스인 경우가 많아서 세안하고 직후에 바르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요즘 즐겨 쓰는 부스터 에센스는 코스RX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넘버즈인 3번 세럼, VT PDRN 글로우 앰플 미스트입니다. 여러가지 피부 고민도 해결하면서 부스터 에센스지만 좀 더 진한 영양감을 챙기고 싶을 땐 코스RX, 결이 거칠어져서 보들보들 결 케어를 하고 싶을 땐 넘버즈인 3번, 그리고 시간 없고 급해서 미스트로 퍼스트 에센스를 대체하고 싶은데 급하게 광채 충전을 하고 싶을 땐 VT PDRN 앰플 미스트를 뿌립니다. 제가 화장품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아모레다 보니 설화수 윤조 에센스를 20대 때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퍼스트 에센스 습관을 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이 퍼스트 에센스를 안 바르면 뭔가 허전하고 피부 상태도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부스터 에센스들을 발라봤는데 당분간은 저는 이 3개 아이템으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 항산화 케어는 요즘 피부가 미세먼지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 그런지 비타민C 고함량은 바르면 좀 자극이 세게 느껴져서 요즘은 밤에는 이니스프리 비타민C 톤업 세럼을 챙겨 바르고 있고요. 아침에는 진정과 항산화를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듀이트리 AC 딥 흔적 진정 앰플을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화장을 해야 해서 좀 더 빠르게 흡수되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앰플을 찾게 되는데 이 제품이 그 포뮬라가 딱이라서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크림은 장벽 케어를 완벽하게 도와주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한율 트러블 진정 쑥시카 수분크림, 피지오겔 DMT 크림, 아토판 판테놀 크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스페셜 케어입니다. 스페셜 케어도 슬리핑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매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꼭 이 3일 주기를 지켜서 사용해서 피부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미세먼지나 강해진 자외선으로 피부가 상하는 건 피부 수분도의 급격한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피부는 한껏 자극받고 민감해진 상태가 되는데, 이럴 때 매일 하는 데일리 스킨케어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2-3번 마스크팩으로 집중 관리를 해준다면 피부 개선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매일 클렌징과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주고 외부 활동을 좀 오래 해서 피부가 지친 느낌이 든 날이 있다면 그럴 때 시트 마스크, 모델링 팩, 슬리핑 마스크, 씻어내는 워시오프 팩 등 어떤 종류도 좋으니까 마스크팩을 이용해서 집중 케어를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시트 마스크나 모델링 팩, 워시오프 팩은 매일 사용하는 건 피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3일 주기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마스크는 절대 20분 이상 붙이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팩 붙이고 심지어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20분 안쪽으로는 이 시트팩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영양 성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지만 말라가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과 영양까지 빼앗아서 피부는 더 건조하고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전 사실 시트 마스크도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가장 즐겨 쓰는 건 슬리핑 마스크, 그리고 시트 마스크로는 이 뽑아 쓰는 오븐 시트 마스크 팩입니다. 한율 달빛 유자 슬리핑 마스크, VT 리들샷 하이드로겔 마스크, 그리고 VT나 듀이트리 같은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뽑아 쓰는 마스크를 구비해두고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딱 3일 잊지 마세요. 매일 하는 스킨케어 루틴도 조금만 신경 써서 한두 가지만 얹어주고 3일에 한 번 효소 파우더와 스페셜 케어만 더한다면 봄철 무지막지한 미세먼지와 자외선에도 피부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서 정착한 피부 관리법인데요. 알려드린 방법 한번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러블 잘 나는 피부, 거친 피부 모두 타고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뷰티 정보 갖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